안녕하세요. 지혜의 노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소개 영상에서는 조 비테일의 권위 있는 글쓰기 지식을 담은 책, 꽂히는 글쓰기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글쓰기에 대한 깊은 통찰과 창의적인 글쓰기 방법론을 제시하는 명작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꽂히는 글쓰기는 조 비테일의 대표작 중 하나로서 그의 예술적인 글쓰기 스타일과 놀라운 창의력을 담고 있습니다. 조 비테일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글쓰기의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과정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감정의 전달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글쓰기를 접하는 초보자부터 숙련된 작가까지 다양한 독자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꽂히는 글쓰기가 그렇게 독특하게 빛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은 글쓰기를 단순한 태스크가 아니라 예술로서의 글쓰기로 정의하며 그 과정에서 작가로서의 성장을 향한 길을 제시합니다. 조 비테일의 글쓰기 방법론은 더 깊은 문화적, 사회적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글쓰기를 통해 이야기를 펼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강조하며 독자를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큰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꽂히는 글쓰기는 예술적 창작의 과정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책은 글쓰기의 마법을 풀어드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글쓰기의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노트 채널은 이 책을 소개하고 글쓰기의 마스터피스를 해설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글쓰기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꽂히는 글쓰기는 단순한 글쓰기 지침서를 넘어서 글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독자의 마음을 강타시키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조 비테일은 이 책에서 예술적 표현과 글쓰기 기술을 조화롭게 결합하며 그의 특유의 미학을 전수합니다. 이 책은 또한 창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조 비테일은 작가로서의 여정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을 공유하며 독자를 도전적인 글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글쓰기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꽂히는 글쓰기는 글을 쓰는 과정을 즐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글을 쓸 때 느끼는 즐거움과 창의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자가 자신만의 글쓰기 스타일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글쓰기 가이드를 넘어 예술적 창작의 과정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이 책은 예술적 창작과 글쓰기 기술을 조화롭게 다룹니다. 조 비테일은 문장 구조와 언어 선택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도 독자를 감동시키는 스토리텔링과 감정의 전달을 강조합니다. 그의 글쓰기 기술은 정확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며 이를 통해 작품의 감성적인 힘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꽂히는 글쓰기는 글쓰기의 실제 과정을 다루며 조 비테일의 창작 비법을 공개합니다. 특히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글을 완성도 있게 다듬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글쓰기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할 때 도움을 주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의 노트 채널은 꽂히는 글쓰기를 더 깊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글쓰기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보물창고가 될 것입니다. 꽂히는 글쓰기로 글쓰기의 새로운 차원을 체험하고 조 비테일의 감성적이고 철학적인 글쓰기를 배워보세요. 지혜의 노트 채널은 여러분을 글쓰기의 예술적인 세계로 안내하며 여러분의 글쓰기 스킬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은이 조 비테일. 조 비테일은 마케팅 컨설팅 회사인 히프나틱 마커팅의 사장이다. 그는 마케팅에 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인터넷의 붓다로 불리고 있다. 그의 글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으며
적십자사와 PBS 같은 다양한 국제기업들이 그의 전문 고객이다. 매출의 차이를 가져오는 최면 글쓰기. 행동을 유발하는 두 가지 방법.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두 가지 주요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고통이며 다른 하나는 기쁨입니다. 고통과 기쁨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원동력은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모양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동기는 우리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은 부상을 피하고 위험을 회피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기쁨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찾고 번식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마케팅 및 심리학 전문가들은 고통이 기쁨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종 인간 행동을 유도하고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며, 예를 들어 광고나 마케팅 전략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방법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의문을 제기할 만합니다. 고통을 유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추가적인 불행을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경험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를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은 인류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기쁨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전한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들, 욕구, 쾌락, 목표에 집중한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펼쳐질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공식, 특히 고통을 유발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식을 이해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식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위대한 웅변가들이 말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서론 충격적인 진술을 하거나 관심을 유도하는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서술 독자나 청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확증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결론, 해법을 이끄는 행위의 장점을 진술합니다. 이러한 공식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설득을 위해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아닌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는 것은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공식에 기초하여 나의 글쓰기는 다음의 간단한 과정을 거칩니다. 현대판 아리스토텔레스 공식. 문제 서론 도입부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약속 서술 잠재 고객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진술하고 있는가? 증거 확증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가격 결론 잠재 고객이 구매에 나서도록 부탁하고 있는가? 매우 간단하죠? 각 단계와 그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서론 2단계에서는 독자 또는 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충격적인 진술이나 이야기를 통해 시작합니다. 이는 글의 첫 부분에서 주목을 끌고 독자가 계속 읽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약속 서술 여기서는 잠재 고객이 관심을 갖는 실제 문제나 주제를 진술합니다. 독자가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거 확증 이 부분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제안을 제시합니다.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공하여 독자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격 결론 마지막으로 독자나 청자에게 구매 또는 행동을 취하도록 부탁하고 그 행위가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따르면 글쓰기가 훨씬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읽히며 독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 없는 동기부여는 글쓰기와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의 단계들을 따라 기본적인 최면 글쓰기 메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약속 서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자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관심을 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기타를 쉽고 빠르게 연주하고 싶나요? A. 증거 서술.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증거를 제시하여 제품 또는 메시지의 가치를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미의 간결한 기타 연주법으로 당신은 단일 주간 만에 원하는 곡을 연주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3. 가격 결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격을 언급하고 독자에게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 단돈 19.99달러를 지불하고 당신은 이번 주 주말에 기타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거래가 성사됩니다. 최면 글쓰기를 통해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독자들에게 나쁜 감정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글쓰기는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품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을 웹사이트나 마케팅 캠페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제품이나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경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들이 정확히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니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글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알게 뭐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내게 득이 되는 게 뭐지? 이런 식의 질문은 독자들이 내용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최면 글쓰기를 원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는 강의나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청중이 무의식적으로 묻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독자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관련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독자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글이나 제품이 잠재 고객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당신의 글이나 제품이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재 고객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메시지가 무시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시선을 잡아둘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트 심슨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강연자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중이 무의식적으로 묻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독자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일 뿐입니다. 독자도 청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바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왜 당신의 글을 읽고 제품 또는 메시지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적절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잠재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글이나 세일즈 레터가 관심을 끌지 못할 때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재 고객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메시지에서 찾으면 그들은 더 많은 내용을 읽으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당신의 글쓰기를 구성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독자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은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신뢰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판매와 최면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잠재 고객이 관심을 갖는 지점을 이해하면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자라면 동기부여에, 회계사라면 세금 절감에, 작가라면 더 쉬운 글쓰기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입장이 아닌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야 합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당신이 아닌 그들에게 그 제품을 호소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영화 아라크네의 비밀의 사례처럼 동일한 콘텐츠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은 독자의 니즈와 관심사에 부합하도록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콜리어의 세일즈 레터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독자의 관점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는 고객들이 자신의 제품을 원했고 그의 세일즈 레터는 독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호감을 조성했습니다. 독자 중심적인 접근은 관계 구축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며 그 결과로 독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나 제품을 찾으며 그들의 니즈와 욕구를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작가라면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어떻게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이 어떻게 잠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영화 아라크네의 비밀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일한 콘텐츠라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독자나 고객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콜리어의 세일즈 레터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는 고객들의 니즈와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최면 글쓰기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글을 살아 숨쉬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글을 더 독특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글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마치 말하고 숨쉬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먼저 동의어 사전을 활용해 보세요. 동의어 사전은 단어의 다양한 대체어를 찾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글쓰기는 지적이고 복잡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간결하고 명확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동의어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긴 단어보다 간단하고 직접적인 단어를 찾아보세요. 말 그대로 간단한 단어를 복잡한 단어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마크 트웨이는 펄리스먼과 카프 중 어떤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의미는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프이 더 간단하고 빠르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짧은 단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세요. 길고 복잡한 단어는 글의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는 글에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듣지 않는다면 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단어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동의어 사전을 활용하여 적절한 대체어를 찾아보세요. 만약 글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찾아 사용해 보세요. 비유는 글을 더 풍부하고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개념을 비교하고 독자에게 생동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독자에게 와 라는 감정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데 글을 읽는 동안 멋진 비유를 발견하면 독자는 감탄할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하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그 비유를 시각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의 미소는 꽃잎처럼 살랑살랑 떨어졌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유를 통해 독자들은 그 미소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고려하고 어떤 비유를 사용할지 고르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유를 잘못 사용하면 글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비유를 포함한 문장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비유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글을 빛나게 만들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글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비유는 글의 광택을 더해주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시처럼 적절하게 사용된 비유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글을 더 생생하게 만듭니다. 설득력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목표와 목적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맞는 내용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한 후 모든 단어와 문장은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집중되어야 합니다. 베이브 루스의 예시에서 보듯이 목표를 설정하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자신의 글쓰기에 방향을 제시하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와 논리를 사용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이유와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글을 구성하면 독자들을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면서 글을 쓰면 독자를 내 편으로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면성 있는 헤드라인을 만드는 30가지 방법. 1. 시작하는 단어로 제목을 유도한다. 다음 단어들에서 자극적인 것과 새로운 것이 주는 암시를 눈여겨보라. 소개, 마지막으로 등도 제목을 시작하는 단어로 적당하다. A. 관객을 불러들여라. 이런 유형의 제목은 표적이 되는 관객을 유인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들을 위한 책을 팔고 있다면 주목하시라 변호사들이여 라는 식으로 제목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을 사용하면 당신이 원하는 부류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얻는 것이 최면 상태에 이르게 하는 첫 단계다. 3. 혜택을 약속하라.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혜택이다. 디카페인 커피가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잠을 잘 들게 하는 것이 혜택이다. 설령 등의 통증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선뜻 알약을 구입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통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10분 만에 요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은 치료가 가능함을 암시한다. 예방책이 아니라 고통 경감책을 팔아야 한다. 그들이 구입하려는 제품에 대해 말하려면 최면을 걸듯 그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4. 뉴스거리를 만들어라. 5. 무료 제품을 제공하라. 6.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라. 7. 추천글로 관심을 유도하라. 조 비테일의 꽂히는 글쓰기는 독자에게 글쓰기의 매력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매력적인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흥미를 유발하는 글쓰기 기술을 알려줍니다. 비테일의 훌륭한 글쓰기 지침과 풍부한 예시들은 글쓰기의 기술적인 면과 창의적인 면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꽂히는 글쓰기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도움이 되는 책으로 누구나 자신의 글쓰기 스킬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